피해서 열렸는데 가끔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인식을 잘 못했을 때는 이 카메라가 인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쳐버려요. 이런 느낌. 근데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내리막에서도 빠르고 오르막에서도 빠르고. 중요한 건 지금 풀악셀 밟은 게 아니라 이게 풀악셀이 아니에요? 한 40% 밟은 것 같은데 풀악셀은 더 빠르죠. 풀악셀은 더 빠르죠. 안녕하세요, 오렌지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X 롱텀 시승기를 찍을 거고요. 롱텀 시승기 찍기에 앞서서 테슬라 모델 X를 정말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차량을 앞에 두고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 모델 X의 장점은 몇 개 안 되는데 단점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단점을 몇 가지 먼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게 정말 거슬리시는 분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 다음에 정말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신 분들은 산 다음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파악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를 구매해서 근 한 1년 정도 타다가 최근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차량은 제 지인분, 손님분인데 모델 X 플레드 차량을 가져왔고, 테슬라 모델 X를 산다면 어떤 모델을 사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테슬라 모델 X는 두 가지 모델로 나와요. 지금 보시는 모델이 플레드 모델 제로백 2.6초에다가 옵션을 지금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차량 가액이 이제 1억 5,500 정도 되는 차량인데,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색상이 이 블랙이에요. 블랙이 저희 매장에 입고된 게 거의 한 99%가 블랙인 것 같아요. 이제 단점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단점은 이 코팅면이 굉장히 얇게 돼 있어서 스톤칩이나 이런 거에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을 하거나 할 때 조금이라도 이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면은 도장면이 벗겨져서 스톤칩이 하얗게 생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테슬라 모델 X 타시는 분들은 도장면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대표님, 그러면 도장면이 얇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색상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색상들도 전반적으로 다 얇고요. 그나마 조금 도장면이 두꺼운 색상이 울트라 레드라고 해서 굉장히 빨간색이 있어요. 클리어 코트가 조금 더 투툼하게 마감이 돼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엔 너무 예쁜데 차 크기 대비해서 빨간색 SUV는 나중에 중고가 방어에도 잘 안 되고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추천한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휠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20인치 그냥 기본 옵션 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800만 원짜리 22인치 휠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신데, 정말 휠은 개인적으로는 외장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면 20인치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휠이 개인적으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20인치랑 22인치랑 네. 승차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승차감은 제가 이따 타면서도 얘기하겠지만 20인치랑 22인치랑 승차감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진 않더라고요. 저는 두 개 다 타봤는데 20인치라고 해서 승차감이 더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에어서스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서 승차감은 제가 타면서 이 차의 정말 단점 중에 하나, 정말 큰 단점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승차감 타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출력이 거의 이게 지금 1000마력이 넘고 제로백 2.9초인가 6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브레이크가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사신 분들은 너무 세게 밟으시면 안 됩니다. 실내 시트 색상, 이것도 되게 고민 많으세요. 실내 시트를 화이트로 해야 될지 아니면 약간 베이지 색깔 해야 될지, 그리고 아니면 그냥 검정으로 해야 될지 호불호가 갈리는데, 일단 청바지 입으시지 않는 분, 뒷자리에 아기가 너무 어리지 않고 약간 좀 뭐 뒤에서 뭐 많이 먹는다 그러신 분들은 검정 시트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화이트 시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 지금 6개월 정도 탄 차거든요. 여기 날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오염이 지속적으로 됩니다. 근데 코팅이 돼 있어서 한 번만 닦아주면은 완전히 하얗게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큰 고민이실 거예요. 뒷자리가 이제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6인승 옵션이 기본입니다. 과연 6인승을 해야 될지 5인승을 해야 될지 7인승을 해야 될지 시트 선택하실 때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롱레인지를 사실 분들은 그냥 5인승을 사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뒷자리만 쓰고 뒤에 3열은 안 쓰실 분들, 3열을 안 쓰더라도 차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 5명 정도만 탈 것 같다? 그럼 롱레인지로 5인승 가성비 정말 좋게 타시는 방법이 있고, 롱레인지에다 6인승 하는 거는 완전 비추천입니다. 왜냐면 이 6인승 시트가 두 개는 굉장히 성인이 타기에는 불편해요. 좌우에 이제 팔걸이나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2열을 많이 쓰신다고 하면 6인승은 정말 비추. 오히려 6인승의 장점은 3열을 들어가기가 되게 편해요. 3열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버튼만 원터치로 누르면 자동으로 시트가 앞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 생각보다 넓습니다. 3열을 편하게 쓰고 싶으면 6인승, 3열을 잘 안 쓰겠다 7인승이나 5인승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인승은 근데 또 3열이 불편해요. 3열 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불편해요. 지금 7인승이 없어서 설명 못 드리겠지만 아무리 접어도 이 통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7인승은. 방금 들어가신 모습 봤는데 네. 답답하지는 않으셨어요? 엄청 답답하죠. 사실 여기는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 애들이나 아니면 정말 짧게 가실 때 쓰는 용도지, 장거리 갈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편하지가 않고, 두 번째로 여기 앉아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지금 있는 이 헤드룸 있죠? 헤드룸이 이 차의 천장이 아니라 뒤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건데 트렁크 한번 닫아줘 보실래요? 바로 위에 트렁크 유리가 있어서 탔을 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리고 내릴 때 보면 이제 이런데 찌그덕찌그덕 소리 많이 나요. 이게 되게 약해서 부품들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이 차 타실 분들은 아껴줘야 됩니다. 이 플라스틱이 되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게 누르면은 그냥 갑자기 조립이 풀리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애기 다루듯 아껴줘야 돼요. 이 차가 좀 약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미제가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네. 테슬라는 아닌가 보네. 요즘에 미제보다는 중국제가 좋습니다. 미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요즘에.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거는. 이 우산 같은 도어. 이게 진짜 비 올 때 좋거든요. 비 올 때 뒷자리에서 내릴 때 일반적인 차는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우산 피기도 힘들고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비 올 때 정말 좋아요. 비 올 때 딱 앉았다가 탈 때 문 딱 열고 내리면 비를 안 맞습니다, 일단. 근데 단점은 이 관절들이 여기도 일단 관절이 있고 부품이 있죠, 쇼바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부품이 접히는 쇼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여기서 나는 소리가 어마무시해요. 지금 이 차주분도 아마 6개월 정도 탔을 텐데 처음에 잡소리와 지금 잡소리는 아마 다른 세상 잡소리가 아마 날 겁니다. 제가 방음을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체질적으로 잡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팔코닝 단점이 그러면 잡소리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사실 잡소리 말고는 그렇게 큰 단점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차들은 앞에 짐을 못 놓을 때 많잖아요. 그럼 뒷문자 그냥 살짝 열어서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던져 놓으면 됐는데 얘는 살짝 열어서 가방을 던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닫아볼게요. 그래서 짐이 좀 많어. 빠르게 뒷자리에다 뭘 넣고 싶어 하면 넣기 힘든 구조예요. 네. 뒷자리를 많이 안 쓰고 오히려 프렁크나 트렁크를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또 단점은 예전에는 여기 이제 초음파 센서가 별도로 있어서 사람이 좀 가까이 있으면 얘가 문이 안 열리거나 아니면 좀 피해서 열렸는데 가끔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인식을 잘 못했을 때는 이 카메라가 인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쳐버려요. 아직은 뭔가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도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멋있긴 멋있습니다. 저희가 이 차를 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열었을 때 굉장히 좀 유니크하고 사람들이 약간 쳐다보는 그 하차감, 뒷자리에 내렸을 때 멋있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신기해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약간 시선을 즐기시는 분들은 테슬라 모델 X가 1억 5천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하차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슈퍼카도 타보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하차감 어떤가요? 얘는 신기하다라는 하차감, 뭔가 좀 주변에서 보지 못했던 차의 하차감이고, 슈퍼카의 하차감, 멋있다 이런 하차감 때문에 직선 비교가 안 돼요. 얘는 약간 좀 신기한 하차감, 슈퍼카는 멋지다, 완전 다른 하차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적인 부분은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랑 플레드, 시내 주행만 하실 분들은 롱레인지가 답이고요. 테슬라를 처음 사보시고 제로 100 2초대를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 플레드를 사실 수 있으니까 전 플레드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아직 한 번도 안 사보신 분이라서 뭘 사냐고 저한테 한 1,000번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사봤으니까 그냥 첫 차로 산다, 그럼 플레드 사라 라고 해서 이분도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되게 멧돼지 같은 차에다가 이런 스포일러가 왜 있냐 싶은데, 이거 원래 설계 당시부터 스포일러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들어갔다 내려갔다 전동식으로 돼 있었는데 하더라에 따르면은 이게 고장률이 너무 많아서 그냥 여기를 고정식으로 바꿨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왜 있나 싶기도 해요. 뒤에가 좀 밋밋해서 그냥 약간 좀 간지로 달아놓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차가. 대표님, 근데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뒷모습 보면은 Y랑 거의 똑같다고 느껴지거든요. 테슬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솔직히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Y나 뭐 X나. 사실 저도 그냥 갑자기 얘가 훅 지나가면 저도 몰라요, 사실. 갑자기 훅 지나가면. 특히 검정색이면 비슷해서. 차별점이 외관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테슬라에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조금 싼 차를 타든 비싼 차를 타든 구형을 타든 신형을 타든 큰 차이가 없어요, 외관적으로. 그게 장점이자 또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게 잡소리예요? 이게 잡소리입니다. 여기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지형이 약간 좀 경사지구나 이랬을 때 굉장히 뽀드득 뽀드득 거려요. 그리고 이거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코 스티어링 미음자로 돼 있잖아요. 이게 미국처럼 거의 뭐 직선만 주행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 탈 때는 이게 정말 불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코너를 돌 때나 아니면은 골목길을 지나갈 때 이거를 거의 90에서 180도 이상 돌려야 되는데, 돌릴 때 중간에 여기가 계속 비어서 여기를 보면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적응되면은 사용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지만 편하진 않아요. 원형으로 돼 있는 건 어딜 잡아도 원이 있잖아요. 핸들을 급격하게 돌렸을 때 손으로 잡았을 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단점 같아요.
이거 혹시 핸들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바꾸신 분은 못 봤는데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형태만 다른 거지 이 뒤에 커넥터나 여기 안에 있는 버튼들은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비용이 아마 꽤 비쌀 것 같아요. 그 핸들의 장점 같은 건 없을까요? 요코 핸들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 위에가 뚫려 있으니까 직선으로 뭔가 갈 때 딱 이 위치일 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도 타보면 알겠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생각보다 많이 안 보게 되거든요. 자율주행할 때 여기 앞에 뭐 차선 그려진 것 때문에 보긴 하는데 생각보다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기 때문에 이게 뚫려 있는 게 미적으로 예쁘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것 같고, 그거 외에는 그렇게 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테슬라 이제 이게 되게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방향 지시등 있죠? 위에가 오른쪽이고 아래가 왼쪽인데, 지금은 저도 이제 1년 정도 타다 보니까 외웠는데 그냥 직선으로 갈 때는 불편한 게 거의 없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핸들을 일정 이상 돌리고 골목길에서 제가 상대방이랑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걸 좀 보여줄 때 이게 핸들이 일정 이상 돌아가면 뭐가 왼쪽이고 뭐가 오른쪽인지 뭐가 위가 아래인지 분간이 안 돼서 그때 못 누르겠더라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것 같고, 이게 눌렀을 때 지금은 약간 햅틱 반응이나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르면 누르는 그 촉감이 나는데 지금 이 버전은 이게 없어서 눌렀을 때 이 소리 아니면 잘 모르는,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컨트롤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가속이 보면 플레드라는 게 있어요. 롱레인지는 인세인이라고 있고, 이 모드를 했을 때 차량의 출력을 100% 쓸 수 있는 모드거든요. 제로백이 사실 2초짜리는 평상시에 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제로백 3초까지는 그래도 뭔가 풀악셀을 밟아서 이게 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2초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이게 잘 미끄러지지 않긴 하거든요. 모터가 제어를 되게 잘해서. 제가 살짝만 한번 밟아드릴 테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 슈퍼카 많이 타보셨는데 네. 플레드 처음 타서 제로백 느꼈을 때 어떠셨어요? 아, 이건 너무 투머치하다. 너무 빠르다. 진짜 너무 빠르다. 제로백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4초까지가 일반 생활에서 쓸 때 불편함 없는 정도 같아요. 이런 느낌. 근데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내리막에서도 빠르고 오르막에서도 빠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잘 안 미끄러져요, 이게. 제가 약간 좀 애매한 순간에서도 좀 밟아봤거든요. 모터가 제어를 굉장히 잘해서 중요한 건 지금 풀악셀 밟은 게 아니라 아, 이게 풀악셀이 아니에요? 한 40% 밟은 것 같은데 풀악셀은 더 빠르죠. 풀악셀은 더 빠르죠. 요 정도 느낌. 아, 이게 진짜 제가 억지로 텐션 조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옥 소리가 나와요. 보통 이 가속력은 296 같은 차들 탔을 때 한 20-30km 정도 약간 엔진이 좀 돌아갈 때, 모터랑 같이 그때 느낄 수 있는 가속인데, 얘는 0에서 나오니까 완전히 게임이 다르죠. 대표님, 그럼 롱레인지랑 비교했을 때 롱도 이 정도 느낌 나오나요? 롱은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롱은 요 정도 느낌 나요. 요 정도. 요 정도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지금 이거 처음 그 가속력을 느끼고 나서 느낀 거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덩치에 거의 이거 2.5톤 정도 되는 차인데 요 정도? 절대 느린 속도가 아니에요. 제로백 3.9초가. 지금 제가 계속 타보니까 느낀 건데 X 승차감 안 좋다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혀 못 느끼겠는데. 지금 길이 일단 좋잖아요. 이 길에서 안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모델 Y, 그리고 테슬라 모델 X를 제가 1년 정도 타면서 느낀 건데, 서스펜션 높이가 총 5개 정도로 조절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행하면서 가장 기본 세팅은 이 낮음이 가장 승차감이 좋고요. 의외로 높으면 더 물렁물렁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고요. 낮음에 놓고 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여기 댐핑은 자동. 낮음에 자동이 저는 1년 타면서 느낀 건데 제일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스포츠나 뭐 이런 거 놓고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차가 막 달구지 느낌이 나서 좀 개인적으로 별로고, 그리고 또 독특했던 게, 이거를 제가 맨날 이 같은 조건으로 타는데도 같은 길을 같은 속도 비슷한 속도로 가는데 승차감이 다른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아마 사주분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승차감이 매일 바뀌어요, 이 차가. 그래서 어떤 날은 되게 좋고 어떤 날은 좀 이거 내 모델 X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몇 명 탔을 때 이런 거에 따라서 승차감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 승차감은 장단점이 뭐냐, 장점은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날도 있지만 단점은 안 좋은 날도 있다. 방음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잡소리나 이런 거 체크하려고 차주분들이 항상 꼭 타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길을 매번 돌거든요. 어차피 돌아봐야 뭐 50km, 60km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속도인데, 어떤 차들은 승차감이 진짜 안 좋은 차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엄청 빠르게 갔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 게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 성능은 어떤가요? 브레이크 성능은 사실 출력 대비 거의 브레이크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실용 구간에서 뭐 50km, 60km 그냥 정말 점잖게 다닌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잘 든다고 분명히 느낄 거예요. 왜냐면은 브레이크가 그렇게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고 추가로 회생제동이 있기 때문에 일반 차들보다 브레이크가 중저속에서는 잘 들어요. 근데 고속으로 갔을 때
갑자기 100km에서 뭔가 급정거를 해야 된다. 그때는 거의 안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출력 대비 브레이크는 너무 아쉬운 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밟으면 안 됩니다, 이 차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차주분들한테 궁금한 거였는데 이게 터치 기어잖아요.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이것도 적응되면 편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컬럼식보다 확실히 불편한 건 있어요. 왜냐면 주차나 뭐 골목길 같은데 이제 주차하기 힘든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전진 후진을 자주 해야 되는데 핸들도 돌리면서 하잖아요, 보통. 왼손은 여기에 있고 오른손은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잡았다가 갔다, 잡았다가 갔다. 근데 컬럼식은 이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훨씬 편해요, 컬럼식이. 이게 확실히 불편해요, 써보면. 그거에 비해서. 적응의 문제랑은 달라요. 이 동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 제가 테슬라 모델 X를 구매했던 이유 중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이 전면 유리. 이게 너무 멋있어요. 제가 가끔 출퇴근길을 서울길로 오는데 일반적인 차에서는 남산타워가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잘려 있어서. 근데 얘는 어딜 가든 고층 빌딩이나 그 남산타워 같은 뷰가 굉장히 약간 수직으로 파노라마 뷰처럼 되게 잘 보이는 거. 그러니까 개방감이 되게 좋아서 이 차를 타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까지 다 퍼져 있는 네. 유리라서 썬팅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추천하시는 썬팅 정도 안에 화이트 시트라고 기준으로 하고 테슬라 모델 X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법적으로는 그냥 70%로 바르는 게 맞지만 국민 전체적인 정서상 아니면 뭐 영업용이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차, 뭐 경찰차 이런 차들도 보면 썬팅이 다 대부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이 약간 좀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제 손님분들이 많이 하는 농도, 추천하는 농도를 말씀드리면 전면은 30%로 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측면이나 후면은 15%로 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시광선 투과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과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어둡고 숫자가 올라가면 밝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도 전면 30%, 측후면은 15%로 해서 작업이 돼 있습니다. 봤을 때 굉장히 좀 시인성이라던가 외부에서 날 봤을 때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는 딱 그 중간선이 이 정도 농도인 것 같아요. 대표님 네. 테슬라 명예 홍보대사신데 주행 중에 계속 단점만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1년 타보니까 장점이 좀 잊혀지고 단점이 좀 많이 그려져서 지금 단점을 많이 얘기했는데 장점은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차예요. 순정도 너무 좋고요. 조금만 튜닝해도 굉장히 좋은 차가 이 테슬라 모델 X입니다. 스피커 개수도 많을 뿐더러 트렁크에 서브우퍼도 있고 출력을 증폭시켜주는 앰프도 디지털 앰프가 출력이 좋은 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모델 X 완전 강추. 그러면 모델 X에다가 튜닝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순정 자체가 좋아서 정말 100만 원대만 튜닝해도 말도 안 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조금 고가형 한 4, 500만 원대를 하면 또 그거에 맞춰서 유닛들의 그 포텐셜을 앰프가 잘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금액대가 100에서 500까지 해도 되게 튜닝빨 잘 받는 차예요. 여유 되시면은 좀 좋은 거 쓰셔도 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혹시 스피커 말고는 장점이 없는 건가요? 스피커 말고요. 저한테 실내에서는 오디오 말고는 큰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건 있어요. 카이엔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안에 만들어진 마감이나 가죽 소재나 이런 것들 옵션 넣으면 되게 예쁘잖아요. 디자인 철학 같은 게 뭐 벤츠도 마찬가지고 디자인 철학 같은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소재가 되게 싸 보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위에도 알칸타라 같은 걸로 돼 있고 이런 것도 가죽에 스티치 같은 것도 돼 있지만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덜 나는 게 좀 아쉽긴 하고 그래도 전작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전작의 모델 X는 실내가 거의 막 다 벌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얘는 전작에 비하면 굉장히 약간 미국차의 느낌을 조금 벗었다. 싸 보이진 않는다. 사람들이 되게 모델 X 완전 쓰레기다, 뭐 실내 완전히 다 진짜 안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총평을 해보자면 테슬라 모델 X는 앞에 광활한 유리에서 느껴지는 그 장점들은 실내에서 정말 수직으로 정말 높이까지 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좋은 실내를 다른 차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뷰를 맛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뒤쪽에 팔콘 윙도어. 윙도어의 장점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하차감.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그런 시선을 받고 싶다. 난 관종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최고의 아이템. 그리고 이제 전기차 중에서 3열까지 이제 나오는 모델이다 보니까 3열을 가끔 쓰거나 자주 쓰시는 분들은 6인승을 해서 타셔라. 그게 아니라면 5인승이 가성비로는 좋고 7인승은 오히려 3열을 가끔 쓰시는 분들이 타시면 되는데 7인승도 뒤에 추가하는 비용이 한 5, 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7인승 탔지만 계륵 같아요. 7인승은 다시 사라고 해도 저는 선택장애가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검정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테슬라나 전기차를 시내 주행 위주로 해서 좀 멀리 가는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무조건 롱레인지고
고출력 차량을 충분히 타봤고 제로백 2초가 그렇게 난 관심 없어, 궁금하지도 않아, 경험 안 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그냥 롱레인지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예쁜 거 좋아하면 22인치, 실용적인 거 좋아하면 20인치 이 정도에서 롱레인지 5인승에 그냥 완전 검정색이랑 요 화이트 시트 정도만 추가해서 1억 2천 정도에 뽑는 것도 정말 가성비 좋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혹시 추가로 어떤 네. 작업하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실까요? 테슬라는 사실 깡통으로 차만 나오다 보니까 윈도우 틴팅이나 그리고 하이패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필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반사 필름이 아무래도 곡률이 너무 넓다 보니까 성형할 때도 성형 후에 단점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건 한번 좀 꼼꼼히 알아보시고 나서 시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음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음했을 때 실내 요 앞쪽 이 센터 콘솔 아래쪽에 누수가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물이 새는 부분들도 좀 보수해서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방음 작업 같은 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디오는 취향으로 해서 오디오 듣는 거 좋다 하시는 분들은 튜닝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완전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PPF 차량 도장면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너무 다 하라고만 했는데 다 하시면 좋긴 합니다. 돈이 문제지.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롱텀 시승기를 한번 찍어봤고요. 제 차가 본의 아니게 팔리는 바람에 이제 지인 문자로 찍었는데 그 점 좀 감안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렌지 커스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